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캐나다 출국을 앞두고 지난 주말에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가족의 대소사를 치렀습니다. 아들의 비공개 결혼식이 있었는데 이 결혼식 장소가요. 가수 현아 씨가 결혼식을 치렀던 곳으로도 알려진 아주 야외 결혼식의 인기 명소 중에 한 곳이라고 합니다. 예상대로 좀 철통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하객들의 핸드폰 카메라에는 촬영 방지용 스티커를 붙이면서 보안에 엄수했다고 하는데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일부 의원들은 이 장남 내외의 사진이 보이게끔 배경으로 삼아서 사진 인증샷을 찍었다가 이걸 게시했다가 또 내리기도 했었다는데 이거 그냥 해프닝일까요? 그렇죠. 그렇지. 카메라의 촬영 방지용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얘기했던 군대에 있을 때도 정보 관련해서 전방 사진을 사찰할 때는 다 방지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것이 군 보안 자체, 그 정보의 획득이 이제 굉장히 자산이잖아요. 그렇지 대통령도 개인적인 사적인 거지만 또 공적인 게 결합되기 때문에 좀 보안에 신중했어야 되고 네. 또 일부 정치인들이 그 또 기념하는 그리고 또 사인의 관계였을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추억으로 해서 인증사를 또 올렸지만 또 삭제하는 네. 해프닝이긴 하지만 저것을 또 가볍게 여기지는 않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한 진영의 어떤 대표, 지인 그런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어떤 공적인 행사나 일정이기 때문에 네. 비공개 원칙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비공개 네. 결혼식에 참석한 인원이 여당 인사를 포함해서 총 800여 명이 됐다고 합니다. 규모가 작지는 않았던 건데 이제 이런 인증샷 해프닝 잘 보이기 위한 것 충성 경쟁 아니냐 이런 일각의 비판도 있었는데 아무튼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혼식의 뒷이야기. 요즘은 주례 없이 결혼식을 많이 하니까요. 대통령이 이제 부친으로서 장남 내외에게 새로 출발하는 내외에게 또 덕담을 건네는 순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 주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덕담으로 하는데 이제 그 결혼하면서 좀 싸울 수 있잖아요. 보통 그러면 이제 네. 내 입장이 아닌 상대의 관점에서 그리고 내가 유리한 것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좀 화목하게 살아라 하면서도 또 목이 메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대통령의 이제 아들이기도 하지만 또 후보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정치인의 가족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검증이라는 그 잣대로 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었는데 네. 또 공교롭게도 대선 후보 시절에도 장남의 그런 여러 가지 의혹 제기를 해서 힘들었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생각나다 보니까 울컥했던 마음. 그거는 아버지로서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 공감 가는 이제 감정이었습니다. 이런 당부도 있었다고 해서 화제더라고요. 부부싸움을 할 때는 서로 간의 기억이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 그래야 싸우지 않는다. 일종의 이제 결혼 생활 선배로서 한 얘기인데 이 대목에서 많은 결혼 선배들이 이 생각 저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이준 대변인 이 말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부모로서 이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죠. 이제 가정을 꾸리게 되면 이제 처음에야 좋은 뜻으로 서로 이제 힘을 합쳐서 가정을 이루지만 또 실제로 생활하다 보면 서로 부딪히는 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어떻게 슬기롭게 잘 극복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본인이 먼저 결혼 생활을 해본 선배 입장에서 이제 배우자와 이제 나와의 갈등 속에는 서로 기억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을 인정하면 좀 싸움이 덜하다라는 이제 그런 네. 충고의 말을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좀 비공개 결혼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민주당 의원 170명한테 거의 다 초청장을 다 보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지금 2주 만에 자녀 혼사를 치르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 그러면은 사실상 대통령 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은 좀 혼사 일정을 날짜를 다시 조정한 게 가능했을 것이다. 너무 대통령 취임과 맞물려 가지고 이렇게 자제를 혼사 결혼을 치르는 모습을 보이는 게 조금 국민들 보기에는 뭔가 좀 부적절하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반면에 조금 더 밀었으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밀었으면 조정을 좀 어땠을까? 하든지 아니면 아예 비공개를 하든지 아예 비공개를 하면 이렇게 가족끼리 조촐하게 하는 이제 결혼식이 될 건데요. 아마 저는 김문수 전 지사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예. 김문수 전 지사는 딸만 하나 있습니다. 그때 아무도 모르게 비공개로 그렇죠. 가족끼리 결혼했었고 그때 기자가 확인 전화가 왔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자한테 거짓말을 했죠. 속여서 난 결혼식 없다. 자녀 결혼식 없고 해외 일정 때문에 바쁘다라고 하면서 아주 가족끼리 조촐하게 치렀었는데 그거와 비교한다면 대통령 자리는 엄청나게 큰 권위 있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네. 좀 더 결혼식을 아예 비공개를 하든지 아니면 날짜 조정했든지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이런 이야기도 있었더라고요. 경사스러운 날에 조금은 불편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나경원 의원이 이 결혼식이 이제 비공개로 화환도 받지 않기로 이제 정해졌는데 그 전에 석연찮은 경로를 통해서 이제 계좌번호가 적힌 알림글이 또 공개가 됐다. 이 부분을 두고 위선이다, 기만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저 내용 계좌를 보면 저도 저걸 봤는데요. 신랑 측이라고 합니다. 신랑 측이라 하고요.
농협과 카카오 계좌 2개가 올라왔습니다. 예. 자, 그 신랑이라면은 보통 지인과 신랑 친구들, 뭐 동기들, 뭐 이런 친구들이겠죠. 근데 신랑 측이라면 이거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낀다. 네. 신랑 측이라면 이재명 대통령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좀 안 그래도 지금 대통령 막 정부 출범하자마자 힘이 가장 셀 때이고 또 잘 보고 싶을 때이고 네. 이런 것들이 많을 건데 그렇다면 많은 정치인들과 또는 공무원들, 기업인들이 어떤 부담을 느꼈겠습니까? 특히 기업인 대관 업무하는 그 담당자 입장에서는 네. 이거에 대해서 회장한테까지 보고를 드려야 되는 그런 무언의 부담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계좌번호를 공개한 것은 굉장히 부적절했다. 그리고 이거는 마치 지난번에 조국 딸 조민 씨가 본인도 결혼식 한다고 유튜브에 올리면서 계좌번호를 공개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계좌번호 공개한 것은 자칫 사람들이 보기에는 뭔가 계좌번호를 통해서 정기 축의금 기대한 거 아니겠는가. 더군다나 아들 같은 경우 지금 재산 공개된 재산이 네. 39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니까 더더욱 의심스러울 밖에 없는 거죠. 네. 390만 원밖에 없으니까 결혼 축의금을 받아가지고 좀 재산을 좀 어떻게 좀 만들어 보려 하는 그런 의도로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계좌번호 공개는 굉장히 부적절하다, 위선적인 모습이다라고 좀 보실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좀 길게 말씀을 하셔서 서재원 비원장님께 좀 하실 네, 말씀. 그러니까 기회를 좀 이재명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목이 메인 거예요. 그 아들 이렇게 결혼식들을 정쟁으로 하다 보니까 비상계엄 이전에 예식장이라든지 사회, 축가들 다 조율하지 않습니까? 예. 그 비상계엄 일이 나기 이후에 했다면 그게 문제제기 할 수 있죠. 그 저런 문제는 정쟁이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께서 하신 것도 그 신랑 측에서 여러 가지 지인에게 했던 것이 계좌가 오픈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경원 의원께서 물론 대표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여러 정쟁을 할 수 있겠지만 정말로 나경원 의원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면 정말로 이렇게 대통령을 축하한다. 왜 나를 초대하지 않아 아쉽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공격한 부분은 있지만 아들로서 결혼하기 때문에 다음에 만나면 축의금뿐만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그래 표현하겠다 정도 했었으면 백정 국회의원이었을 거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네, 두 분께서 이런저런 말씀 주고받으셨는데 다만 말씀 중에 이제 그 계좌번호 적어서 내보내는 부분들은 요즘 뭐 거의 트렌드라고 하더라고요. 다만 이제 이게 석연찮은 경로로 유출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날 결혼식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동창이라고 할 수 있죠. 소년공 시절에 함께 근무했었던 인연들이 결혼식을 찾아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청래 의원이 SNS에 올리기도 했고요. 다시금 회자되는 어떤 특별한 인연도 있습니다.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재명 대통령 오리엔트식에 같이 다녔던 소년공들이라고 그럽니다. 맞습니까? 네. 그때 이재명 공부 잘했습니까? 예. 영어 예, 영어 사전. 영어 사전 갖고 다녔습니까? 네. 소년공 친구들. 예, 맞습니다. 하여튼 제가 잘하겠습니다. 일로 와. 오랜만인데. 퇴직했어? 언제? 이번 달에. 이번 달에? 이번 달 카메라 나가 상관없네? 저 사람은 보복당하니까. 나하고 친한 척 하면 안 돼. 이번 달이 정년이야. 정했다. 힘내고 고생하는데 힘내고 잘 닦았어. 우리 잘했어. 내 어릴 때 공장 같이 다녔지. 오리엔트. 검정고시도 같이 해. 학원도 같이 다니고, 검정고시도 같이 다니고, 공장도 같이 다니고, 대학도 비슷하게 같이 가고. 2023년 당대표 시절 단식 농성장을 찾았던 이 심정훈 씨에 대한 또 각별한 인연까지도 밝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남들에게는 다 고교 동창이 있지만 검정고시 출신인 대통령에게는 이분들이 동창이나 마찬가지다. 유년 시절을 함께했던 친구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로 또 돌아가게 되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떤 그 추억도 있지만 그것을 또 이겨냈던 그 동료로서의 힘이 있기 때문에 감사함의 표현이라서 또 45년 우정이지만 또 앞으로의 45년 또 운영 또 변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